여기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정행위 이야기를 구독해 주세요. 그러면 새로운 이야기를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부정행위를 하는 아내와 그녀의 애인을 처벌하면서 원하는 것을 달성한 한 남자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강둑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풀에 둘러싸인 작은 튀어나온 섬, 먹구름이 하늘을 덮고 빗물이 모이는데 약속이 있어서 이곳에서 잠시 기다리니 야구모자를 이마 위로 끌어내리고 선글라스를 쓴 30대 정도의 청년이 다가왔다. 일어나 그는 인사도 하지 않았고 내가 그의 발소리를 듣고 돌아섰을 때 그는 어떤 식으로든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재킷 아래로 손을 넣고 거기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고 내가 그것을 받았을 때 그 남자도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한참을 기다리며 아무 말 없이 둘러본 뒤 봉투를 열어보니 꽤 많은 돈이 들어있는 지폐 뭉치가 들어있었다. 작업 대가로 가끔 합법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물라이트를 받아야 할 때도 있었다. 하지만 그에 대한 대가는 꽤 받았어요. 아무도 내가 무엇을 했는지 아내조차 정확히 알지 못했죠. 때때로 나는 그녀에게 온갖 물건과 선물을 사줬고 그녀는 만족했고 별로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 이익의 대부분은 제가 투자했습니다. 별도의 계좌와 안전금고에 제 아내 자신도 10년 전 멕시코계였습니다. 그녀는 공부하기 위해 미국에 와서 제 학과에 왔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등록금을 지불하는데 어려움을 겪었고 이민국에서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매우 예쁘고 겸손했고 나는 그녀를 어떤 이유에서인지 즉시 좋아했습니다. 나는 그녀의 문제에 의아해했고 그녀를 돕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는 결혼했고 그녀는 곧 미국에 머물 수 있었고 그녀는 임신했고 이후 학업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출산 휴가 카어머는 문신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어렸을 때부터 훌륭한 예술가였습니다. 그녀는 스스로 문신을 하고 싶었지만 나는 그녀가 집에서 멀지 않은 미용실에 취직하여 경험을 쌓게 되었고 곧 마스터 타투 아티스트가 되었어요. 우리는 우리가 없는 동안 아기를 돌볼 베이비시터를 구했고 저녁에 우리는 가족으로 다시 모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 어느 날 저녁 그녀는 퇴근 후 나를 만났고 집에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요리 카르누스 냄새를 맡았습니다. 보통 휴일에 집에 오시거나 뭔가 꼭 필요할 때마다 집에 오셨는데 하루가 얼마나 피곤하셨는지 식탁에 앉혀놓고 어깨를 부드럽게 마사지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처음에는 마사지의 기분 좋은 느낌을 즐기며 잠시 머뭇거리다가 그녀의 손이 내 주위를 빙빙 돌며 내 무릎 위에 앉혔습니다. 자기야, 지금 뭐 하고 있어? 또 멋진 드레스를 찾고 있니? 그녀는 웃으며 나에게 키스했다. 얼마나 걸리는지 아시나요? 고양이야, 넌 할 수 있어. 난 내가 할 수 있다는 걸 알아. 미용실을 열면 뭐든지 할 수 있어. 그건 우리끼리 할 일이야. 그녀는 저 강아지 같은 눈으로 나를 보았고 그녀의 애원에 나를 녹이게 만들었어요. 잘 어떡해요. 나는 그녀를 안아줬어요. 당신은 미용실을 원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녀가 다음 며칠 안에 즉시 기쁨으로 빛났는지 알아낼 것입니다. 우리는 적절한 건물을 찾았습니다. 물론 개조가 필요했지만 임대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주인이 그것을 팔았습니다. 가격이 저렴하고 미용실이 이미 문을 열었을 때 바로 구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는 개업을 축하하기 위해 작은 파티를 열었고 친구 몇 명을 초대했습니다. 카르멘은 동료 프란체스카를 그녀를 위해 일하도록 밀렵시켰습니다. 아기가 자라고 있었고 우리는 이미 그를 어린이집에 맡길 수 있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카어먼즈 설란이 번창하기 시작하면서 오후에만 유모를 초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다른 미용실보다 약간 적은 비용을 청구하는 고객이 많았습니다. 그녀에게 와서 그녀는 꽤 아늑하게 보이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강요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나는 주로 내 일을 계속했습니다. 나는 주로 회사에서 운전사로 일했고 때로는 갱단의 우두머리들이 꽤 수익성이 좋은 사업에 나를 초대했습니다. 국경을 넘어 멕시코로 또는 멕시코에서 주로 화물을 운송해야 할 때 꽤 의심스러운 운반 작업을 해야 했습니다. 정부 관리를 피할 수 있는 도로를 알고 있었고 때로는 누군가가 방해를 할 때 다른 일을 해야 했습니다. 나는 대학에 가기 전에 특정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했고 군대에 복무했으며 그 결과 많은 기술을 습득했으며 그 결과 최고의 군인 중 한 명이었습니다. 나는 심지어 군대에 남겠다는 제의를 받아 직책과 가능한 물질적 혜택으로 나를 유혹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내 자유를 정말 사랑했고 나 자신을 서비스에만 국한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가 운전사로 취직했을 때 내 민첩한 운전은 처음부터 정확히 합법적이지 않은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주목받았습니다.
운송 화물은 나에게 많은 돈을 약속했다. 나는 그들이 나에 대해 어떻게 모두 알고 있는지조차 놀라지 않았지만 성공적으로 일을 마친 후에 그들은 때때로 나에게 일자리를 제안하기 시작했고 어떤 사람들은 나에게 그들과 함께 하자고 제안했지만 나는 임시직만 받아들이기를 거부했습니다. 나는 누구를 위해 일할지 선택하고 동시에 좋은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카르멘은 내 활동에 대해 전혀 몰랐습니다. 그녀는 항상 내가 출장 중이라고 생각했지만 나 자신은 잘하면서 아들이 있어서 이런 일을 해야 할지 가끔 궁금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나 자신에 대해 너무 확신이 있어서 여느 때처럼 여가 시간에 결코 내 임무를 망친 적이 없습니다. 나는 아내를 방문하여 그녀가 어떻게 지내는지 확인하려는 의도로 아내의 미용실을 방문했습니다. 나는 그녀가 있는 뒷방으로 곧장 가지 않았습니다. 회개를 했는데 테이블에 멈춰서서 쳐다보던 중에 새로운 문신 디자인 2개가 눈에 띄더군요. 카르멘이 나오더니 내 뒤로 다가와서 살며시 그녀의 팔을 내 허리에 두르세요. 오, 안녕하세요. 너무 보고 싶었지만 우리는 보았습니다. 오늘 아침 서로한테 돌아서서 항상 좋은데 옆에 있어서 다행이야. 사실 오늘 일 끝낸 이은 그런데 오늘 밤에는 또 출장을 가야 해. 오래지 않아 있을 거야. 며칠 후에. 아, 정말 슬프네요. 당신 없이는 항상 외로워요. 어쩌면 당신은 새 직장을 구해야 할 것 같아요. 당신은 선택의 여지가 너무 많아서 너무 편리해서 그녀에게 키스하려고 몸을 기울였는데 방문객 때문에 방해를 받았어요. 미용실 문이 열리더니 몸집이 큰 남자가 들어왔다. 나는 그 사람이 지역갱단 중 하나라는 것을 알았다. 이 멕시코 사람들은 오랫동안 이 동네를 운영해 오고 있었다. 카르멘을 피하기 위해 내가 그를 안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다. 불필요한 질문을 하세요. 한 사람이 방에 들어와서 뱀 같은 눈으로 나를 쳐다보며 보통 문신을 하는 테이블로 걸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처음 오셨군요. 환영합니다. 카르만이 잠시 후에 그를 맞이했습니다. 프란체스카가 미용실에 들어와서 그녀는 갔습니다. 먹을 것을 사러 가게로 들어갔습니다. 카르멘은 고객을 프란체스카에게 데려갔고 그녀는 후안이 좋아할 그림을 고르러 갔습니다. 그런 다음 후안이 나를 곁눈질로 흘끗 보더니 다행히도 내가 눈치채지 못한 카르멘이 아내의 뒷방으로 들어가서 그림을 가져갔습니다. 테이블 자리에 그녀도 곧 들어왔다. 너무 우울한 표정. 그녀는 나에게 의견을 나눴다. 그는 도둑처럼 보인다. 당신이 여기 있어서 다행이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커튼 뒤에서 그를 바라보다가 다시 나에게로 돌아섰다. 플래처도 지금까지는 모든 게 잘 되고 있지만 여기에 경비원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에 비상 버튼이 없습니다. 언제든지 경찰을 부를 수 있고 이 동네는 좀 평화롭습니다. 모든 것이 괜찮을 것입니다. 나는 그녀가 다른 의자에 앉아 서류철을 꺼냈다고 안심시켰지만 여전히 그 남자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가 곧 떠나기를 바랍니다. 나는 클라이언트가 문신을 한 지 약 1시간 후에 아내와 더 오랫동안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떠나자 카르멘은 두려워할 것이 없다고 말했지만 속이 좀 쓰렸다. 카르멘이 좀 더 같이 있어 달라고 했지만 떠나려고 했는데 여행 준비가 필요했다. 집에서 만난 저녁에 몇 군데를 방문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 사람이 괜찮은지 확인하고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플래처 보고 싶을 거예요. 곧 돌아올 테니 조심하세요. 그 사람이 떠나기 전에 나에게 큰 뽀뽀를 해주기로 약속했어요. 그녀는 모든 것이 괜찮을 것이고 집을 떠났습니다. 앞으로 장거리 운전을 해야 했습니다. 물건을 다시 국경을 넘어 운반해야 했습니다. 신중하게 생각하고 경로를 다시 확인하고 운전 중의 길에 부딪혔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전화를 받은 그러프비가 나에게 플래처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주문을 받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누구입니까? 그냥 고객이라고 합시다. 당신이 얼마를 요구하는지 알아요? 그가 소개한 적이 없는 내 입찰에 동의한다면 2배를 지불할 의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에게 나의 새로운 임무를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내가 멕시코로 갈 것이라는 것을 그가 어떻게 알았는지는 나에게 미스터리였습니다. 나는 그 일을 위해 무기와 탄약 공급이 필요했고 총은 2자루밖에 없었습니다. 저와 함께라면 그 금액이 유혹적인 것 같았지만 여전히 그에게 몇 가지 조건을 걸었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나에게 세부사항을 지시한 남자를 통해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약속했습니다. 나는 이제 아내에게 전화해야 한다는데 동의했습니다. 내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좀 더 지연될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이 시점에서는 이미 시간이 늦었고 이 시간에 카르멘은 한밤중에 그녀를 방해하지 않기 위해 보통 자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이제 나는 3일 동안 2가지 주문을 모두 완료한 후에 새로운 행동 계획을 생각해야 했습니다. 한 주소로 화물을 배송해야 했고 다른 화물로 교환한 다음 교환을 했던 이 창고로 왔습니다. 사실 2번째 주문이었던 걸 깨뜨리기 위해 집에 돌아오면 아내가 여느 때처럼 어떻게든 차분하게 나에게 인사를 해줬는데 이번에는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나를 걱정했는지 신나게 안아주고 탄식하며 몸을 던졌던 아내. 그런데 그 사람이 나한테 다정함과 여성적인 애정을 쏟아부었잖아. 내가 없는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나. 아니 왜 카르멘이 순진한 목소리로 물었는지 생각하게 만드는 거야. 너는 평소에는 그런 식으로 행동하지 않잖아. 플래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난 겁이 났어. 너무 걱정됐는데 남편을 안아주면 안 될까요? 당신은 너무 강해요. 제 콧물 때문에 당신을 괴롭히지 않기로 했어요. 당신이 무사히 돌아와서 다행이에요. 카르멘. 정말 또 필요한 게 있나요? 무슨 일인지 말해주세요. 나에게 뭔가를 요구하는 것이 그녀의 또 다른 속임수라는 것을 깨달았지만 카르멘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으며 그녀가 자신의 행동을 바꾸기로 결정했다고 계속해서 확신시켰습니다. 보통 이 시간에 숙제를 하고 있어서 내가 오늘 온다는 걸 알았지만 독서에 너무 열중해서 내가 들어오는 것도 눈치채지 못했는데 내가 테이블에 오면 즉시 벌떡 일어나 나를 안아주었다. 한 달쯤 지났다. 카르멘은 정말 변했습니다. 어쩐지 좀 더 편안해졌습니다. 머리도 바뀌었고 드레스 스타일도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항상 무릎 아래 드레스를 입었지만 지금은 슬랙스나 몸에 딱 붙는 블라우스를 입고 차려입고 있어요. 그녀의 옷 왜 그렇게 급격하게 변했는지 계속 물어봤지만 그녀는 구체적인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회색 닭으로 사는 것이 지겨워서 어느 날 진짜 여자가 된 기분을 느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한때 그 덩치 큰 멕시코 남자가 다시 그 집에 들어올까 봐 너무 겁이 났어요. 나는 가장 가까운 편리한 곳에 차를 주차하고 아내가 다시 걱정할까 봐 서둘러 아내 집으로 갔지만 갑자기 그 사람이 앉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고객 자리에는 프란체스카가 아니라 카르멘 자신이 새문신을 하고 있었고 그들은 좋은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내가 조용히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녀는 내가 들어오자마자 나를 알아차렸습니다. 플래처 어서 들어오세요. 나 좀 바빠요. 지금은 곧 나갈 예정이지만 그녀가 일을 마쳤을 때 나는 이런 상황에 조금 놀랐습니다. 와는 그녀에게 감사를 표하고 카르멘에게 작별 인사를 할 때 다시 뱀 같은 눈을 가늘게 뜨고 나에게 걸어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매우 친숙하게 들렸습니다. 문 밖으로 사라졌다. 창고를 폭파하라고 명령했던 그 목소리였다는 걸 기억해 나는 그 사람을 따라잡기 위해 달려갔지만 그 사람은 이미 가버렸어. 누구야? 아, 그게 후안이야. 그와 그의 회사는 때때로 자신의 바디 페인팅을 하러 옵니다. 그는 우연히 내 컨트리맨입니다. 우리는 같은 마을 출신이지만 그는 마을의 다른 지역 출신이고 그는 아주 일찍 미국에 온 부모님과 함께 미국으로 이사했습니다. 여기서 살아있는 이상한 남자를 찾고 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그냥 덩치가 커서 전에는 그 사람이 무서웠어요. 그 사람은 사실 꽤 괜찮은 사람이에요. 아내에게 키스하고 나서 잘 지내고 있어서 다행이에요. 살롱 일하러 가야 했는데 그 장면이 머리에서 지워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냥 하루 종일 너무 쉽고 좋았던 것 같아요. 집에서 그 장면을 머릿속으로 되새겼어요. 카르멘은 제가 꺼낼 때도 그 장면을 언급한 적이 없어요. 다시 그녀는 무심코 손을 흔들며 나에게 그것에 대해 생각하지 말라고 요청했지만 여기서 뭔가 잘못되었을 수 없었고 카어먼으로부터 더 이상 정보를 얻을 수 없었기 때문에 알아내야 했습니다. 나는 다음날 프란체스카로부터 무엇인가 알아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매일 거기 있었고 그녀와 카르멘은 친구였기 때문에 내가 모퉁이에서 그녀가 집에 가기를 기다릴 때 그녀가 뭔가를 알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나야 그녀가 진정되었다는 것을 알았을 때 나는 그녀의 입에서 손을 뗐다. 여기에서 당신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왜 미용실에 오지 않았습니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 사람에 대해 말해줄 수 있습니까? 온 멕시코 남자 어제까지 그 사람을 놔줬더니 그 사람이 벽에서 멀어졌다는 거야? 그 남자는 그냥 남자일 뿐이고 고객일 뿐이라는 거야? 나한테 말하지 않은 게 있는데 있는 그대로 말하지 않으면
경찰이 당신이 마약을 사용하고 있다는 걸 알아낼 거야? 나는 그 소녀가 푹 빠져 있고 때로는 일하기 전에 취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도 일으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여전히 겁을 먹었습니다. 그것이 카르멘의 비즈니스 모습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나를 죽일 것입니다. 당신이 그녀에게 말하지 않으면 내가 그러겠다고 말했지만 고통스러울 거예요. 그녀가 그와 섹스하고 있다고 말해주세요. 그녀는 한 달 동안 그와 섹스해왔고 당신은 그것을 보지도 못하고 그녀는 모든 것이 시작될까봐 아랫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제 이해가 되겠지만 카르멘이 그녀의 행동을 바꾸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어떻게 그런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는지는 더 이상 놀라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가 주로 사업을 준비하고 지하실이 있는 별도 구입한 집으로 갔지만 더 이상 놀라지 않았습니다. 내 컴퓨터 앞에 앉아 해커에게 연락했습니다. 나는 완의 이메일 주소를 알고 그에게 동료가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메시지를 보냈고 아내에게 만날 장소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오니언만이 서명한 이메일을 보내고 그녀에게 다음과 같은 좌표를 보냈습니다. 그녀가 오기로 되어 있던 곳. 나는 이제 오래된 보트와 재활용 기름통들이 저장되어 있는 강에 폐쇄된 낡은 부두에서 자정의 시간을 정했고 카르멘이 도착하기로 1시간보다 15분 일찍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녀가 걸어갈 골목 옆 덤불 속에 숨어있던 후아는 이미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카르멘이 나를 지나쳤을 때 나는 한 팔로 그녀의 허리를 감싸고 다른 손으로 그녀의 입을 가리고 그녀를 내 뒤로 덤불 속으로 끌고 갔다. 그녀는 나를 보았고 매우 놀랐지만 그녀도 무서웠습니다. 나는 그녀를 내 옆에 앉히고 조용히 바라보기 위해 그녀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말하고 시계를 바라보며 통 주위를 쿵쿵거리고 있는 멕시코 남자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나중에 그는 열려있는 담배 한 갑과 통 중 하나에 라이터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손에 든 담배갑을 빙빙 돌린 후 다시 던졌습니다. 그동안 나는 주머니에서 리모콘을 꺼내 버튼을 눌렀습니다. 폭발이 있었고 불이 났어요. 곧 사방이 검은 연기로 바뀌었고 우리는 멀리 앉아 있었지만 카르멘이 겁에 질려 비명을 지르는 모든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알다시피 나는 계속해서 그녀에게 낯선 사람을 한 번이라도 잘못된 방향으로 보면 당신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겁에 질려 고개를 끄덕였다. 카르멘은 내가 모든 것을 알아냈다는 것을 이해했지만 그 이후로 그녀는 예전의 회색 여자로 돌아갔다. 이제 그녀는 집에 앉아 있었고 그녀가 나갈 수 있는 유일한 장소는 가게나 가게뿐이었다. 그녀가 너무 좋아했던 문신 시술소를 아들과 함께 산책하기 위해 공원에 팔았습니다. 흥미로운 이야기지만 내가 주인공처럼 행동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댓글로 당신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으며 이제 거기에 있습니다. 아내의 나쁜 평판에 대해 경고를 받았지만 그 말을 듣지 않은 한 남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오래오래전 성인 생활의 대부분을 다른 여자들과 함께 살았다는 것을 알고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그저 순진한 아기였을 뿐이죠. 아버지는 제재소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물론 이 사건은 그 당시에는 나에게 아무 영향도 미치지 않았지만 학교 시절에 나는 어머니에 따르면 내 영혼의 잔여물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인생에서 그는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노력했지만 실패했던 평범한 노동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내 환상 속에서 그는 항상 명예롭고 솔직하고 엄격한 사람으로 나타났습니다. 내 양육에서 이러한 핵심 요소가 누락되었기 때문에 나는 그를 그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우리 중 4명이 있었습니다. 가족 중에 나 엄마 누나 할머니 즉 일상생활에서 여자만 봤는데 웃긴데 삼촌, 할아버지도 없었는데 엄마가 항상 나한테 다정하게 대해줘서 인정하기 힘들지만 여성의 편안함과 질서가 있는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취미 중 더 경건해졌습니다. 요리나 잡지 읽기 등 다른 남자 아이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는 활동이었습니다. 이것이 또래들과의 사교가 어려운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남자들과 연락을 못하면 여자들끼리는 당연히 연락이 될 거라 생각하겠지만 그러기를 바랐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나는 이미 고등학생이 되면서 점점 더 수줍어하고 소심해졌고 좋은 친구를 사귈 수 있었다. 같은 반 친구들도 제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고 친구가 된 것은 잘한 결정이었습니다. 맥주를 마시고 축구를 하고 운전을 배웠고 그게 또래들이 좋아하는 일이었죠.
진짜 남자는 여학교에서 말하는 법을 아직 배우지 못했고 내 첫 관계는 먼 미래 어딘가에 있었을 뿐이고 다음에는 대학에 왔고 다행스럽게도 내 좋은 친구들은 내 사생활에 대해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난 아마도 뭔가를 바꾸기로 결정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테드 화내지 마세요. 형제님은 확실히 관계가 필요합니다. 이해가 안 가네요. 혼자 사는 걸 좋아하시나요? 우리가 바에 앉아 맥주를 마시고 있는 동안 가장 친한 친구에게 그렇게 많이 물었습니다.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친구한테 우리 집에 아름다운 여자 2명이 살고 있다고 말했어요. 예전에는 3명이었는데 막내가 결혼해서 둥지를 틀기로 했어요. 하하, 정말 웃기네요. 내 엄마와 할머니를 정말 좋아해요. 특히 내 엄마가 요리하시는 걸 정말 좋아해요. 윌리엄스 부인과 함께 살고 싶어요. 너무 어린 소녀들은 요리를 잘 못해요. 로비 말했어요. 하지만 당신이 항상 농담을 하는 것은 심각한 일이 아니죠. 당신의 언니도 제 말에 동의할 것입니다. 그녀는 종종 당신을 다른 사람과 사귀려고 노력했지만 그럴 필요는 없었어요. 당신이 생각하는 건 맞죠? 라브. 난 그것에 대해 논쟁하는 것이 요점이 아닌 것 같아요. 하오, 우리는 그것에 대해 논쟁을 벌이지는 않을 것이지만 우리가 확실히 동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당신은 데이트를 해야 합니다. 무엇 아니. 네. 그리고 서두르는 게 좋겠어요. 앞으로 내 결혼식에서 당신이 유일한 총각이 되는 걸 원하지 않으니까요. 롭은 그렇게 말한 뒤 웃으며 바에서 나갔고 그때 처음으로 관계의 필요성을 생각하게 됐어요. 진짜 짜증나는 친구 말이 옳을지도 모른다는 걸 깨달아서 처음에는 여자를 만나는 가장 좋은 방법을 찾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어. 친구들에게 서로 아는 사람을 통해 누군가를 찾아달라고 부탁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 무서운 생각을 즉시 무시했습니다. 인생의 첫 데이트에서 정말 세계 파문을 일으킬 것 같아서 적어도 데이트 앱을 다운로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어떤 여자도 내 전화를 통해 나를 연결하지 않을 것입니다. 검색이 시작되었습니다. 옵션이 많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나는 그다지 까다로운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거의 모든 여자의 프로필을 좋아한다고 느꼈습니다. 물론 나를 전혀 끌리지 않는 예외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경우 모든 여자가 매우 친절해 보였고 그녀가 처음으로 안녕이라고 쓴 사람이었습니다. 거기에 귀여운 웃는 얼굴이 있었습니다. 메시지의 마지막에는 내가 먼저 움직일 필요조차 없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프로필에 안경을 쓴 매력적이고 날씬한 갈색 머리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파티클럽과 즐거운 축제에 대한 사랑에 대해 썼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안녕하세요라고 답했습니다. 너도 내 이름은 테드애나 모니카야. 잘 보내고 있어. 오늘 밤비 때문에 피곤하지 않니? 정말 놀랐어. 그 사람이 바깥 날씨를 어떻게 아는지 썼어. 비가 오는 걸 어떻게 알았는지 썼어. 하하, 방금 창밖을 내다봤어. 이 앱은 위치 태그를 사용하여 근처에 있는 동반자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들을 만나고 싶을 때 매우 편리합니다. 이번이 처음으로 앱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상입니다. 내 인생에서 문자를 보낸 적이 있는데 내가 처음으로 말하게 되어 기쁘다. 너 자신에 대해 흥미로운 것을 말해줘. 몇 시간 만에 알기도 전에 시작됐어. 처음에는 모니카에게 내 인생에 대한 모든 것을 말했어. 강박관념은 있었지만 곧 극복했습니다. 이 소녀는 내 말을 열정적으로 듣고 우리 가족에 대해 다양한 질문을 했습니다. 모니카는 나에게 많은 이야기를 할 시간이 있어서 그녀의 아버지는 학교 교사였고 어머니는 지역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메시지를 읽는데 열중하다 보니 저녁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 양치질도 잊어버렸습니다. 우리가 며칠 동안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되어서 가슴이 설렜습니다. 좋았지만 이제 볼 시간이 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가끔 직접 만나서 옷을 많이 입지 않은 채 사진을 보내주곤 했는데 너무 부끄러워서 마주치면 토마토처럼 보일 것 같아서 한참 고민하다가 결국 결심하게 됐어요. 좀 더 진지한 발걸음을 내딛기 위해 멋진 아늑한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40분 전에 도착해서 오랫동안 설레는 마음으로 잠시 기다렸습니다. 심지어 그녀가 회의에 참석하기로 마음을 바꾼 줄 알았습니다. 테드 나예요. 그녀가 말했어요. 큰 소리로 카페에 들어가는 그녀는 정말 사랑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녀는 귀여운 짧은 핑크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입에서 두 단어를 꺼내려고 애썼습니다.
정말 멋져요. 사진을 봤지만 이렇게까지 예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개인적으로 당신은 모델이에요. 내가 하는 말이 나를 기쁘고 혼란스럽게 만들었고 동시에 당신도 좋아 보여서 양날의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얼굴이 많이 붉어졌지만 모니카는 그런 것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 것 같았어요. 붉게 물든 볼과 반짝이는 눈이 행복해 보였습니다. 우리는 몇 시간 동안 구내식당에 앉아 있다가 저녁 무렵 산책을 나갔습니다. 도시 모든 것이 괜찮았습니다. 그녀는 나를 좋아했고 나는 그녀를 좋아했습니다. 잊지 못할 날이었습니다. 다음 모임은 현지에서였습니다. 그곳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장소 중 하나였고 대학 친구들도 그곳에서 놀았기 때문에 그녀를 그곳으로 데려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마니커를 라브과 다른 멋진 아이들에게 소개했습니다. 라브이 분명히 느끼고 있는 것 외에는 우리 모두 카먼 그라운드를 찾을 수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그 사람의 얼굴은 내내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테드, 여기서 나갈 수 있을까요? 동의했고 우리는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가서 담배를 나에게 권했습니다. 모니카가 그 집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초조하게 물었습니다. 다른 여자를 찾으셔야 할 것 같아요. 당신이 직접 말한 대로요. 관계를 시작해야 해요. 네, 알아요. 하지만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당신의 모니카는 평판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남자친구한테서 그 사람이 우리 마을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잤다고 들었는데 그 사람도 12살 때 낙태를 했다는 말은 말도 안 돼. 넌 그냥 날 질투하는 거야. 테드, 아니, 난 그냥 그 사람이 내 몸을 망가뜨리는 걸 원하지 않을 뿐이야. 마음. 우리는 아주 좋은 친구이고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둘 수는 없습니다. 세상에 여자가 많으니 내 말을 들어보세요. 화가 나서 정신이 나갔죠. 이 바보가 왜 나를 지적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누구와 대화해야 하고 누구를 무시해야 하는지 나는 바로 걸어가서 그날 모니카와 함께 남은 저녁 시간을 보냈습니다. 로비 떠났습니다. 나는 그의 메시지를 무시했습니다. 15년 후 우리의 의사소통은 중단되었습니다. 그날 도둑의 말을 듣지 않았어. 그 사람이 나쁜 사람으로서 내 인생에서 그냥 탈락한 것 같지는 않았어. 모니카는 항상 나를 행복하게 해줬어. 나는 아이를 갖는 꿈을 꾸었지만 우리는 그 소원을 실현시킬 수 없었어. 내 사랑하는 아내는 이루지 못했어. 임신에 대한 걱정이 우리를 괴롭혔고 병원에서도 아내의 생식 기능이 더 이상 기능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우울했습니다. 나는 정말로 아이를 갖고 싶었지만 모니카는 단호하게 다른 사람의 아기를 갖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나는 그것을 극복하려고 노력했고 그냥 지냈습니다. 내 인생 모니카는 나를 사랑했고 나는 그녀를 사랑했습니다. 어느 날 뉴스의 도움으로 세상에서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었습니다. 나는 진정한 기적이 행해질 수 있는 산부인과 진료소에 대해 배울 수 있었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긍정적인 리뷰를 썼고 모니카 출신의 의사들이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이 기관은 불가능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모니카 텔레비전에서 의사가 여성의 임신을 돕는 의료센터에 대해 알 수 있었습니다. 제 아내는 저를 실망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테드. 난 그냥 이걸로 안 됐어. 우리 상황에 대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 그냥 받아들이면 되지만 이건 우리 꿈이야. 아니, 테드, 더 이상 원하지 않아. 내 감정이 너무 연약하고 취약해 보였어. 다시 유아기의 나약한 소년처럼 느껴졌어. 그 당시 내 아내는 그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한 달 동안 내 기분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나는 좀비처럼 돌아다녔습니다. 즉, 나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마니커는 이것을 감지했습니다. 공개적으로 화를 내세요. 우리는 15년 동안 함께 살았고 그녀는 나를 누구보다 잘 이해했습니다. 이 문제로 인해 우리가 함께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몇 달이 더 지났습니다. 테드, 어쩌면 당신 말이 맞을 수도 있고 다시 시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모니카 돌아섰는데 어이가 없어서 10초 동안 말을 더듬더니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확실히 대답했어요. 정말 사랑스러운 아이디어라고 대답했어요. 우리는 도움을 받기 위해 병원으로 돌아갔습니다. 예후는 암울했지만 최선을 바랐어요. 다른 건 없었어요. 톰은 천천히 날아갔고 지금이 아니면 다시는 아이를 갖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았지만 진짜 기적이 일어난 것은 모니카가
우리 가족들에게 임신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처럼 어머니와 누나는 아내의 건강을 위해 정기적으로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고, 말할 필요도 없이 나 자신도 하나님을 믿었고, 아내가 우리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진료소에 가서 매달 정말 행복했습니다. 마니커는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고 아버지의 감정을 보살펴 주려고 노력했지만 그것은 몇 달밖에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임신 6개월째의 이 아기에게 완전히 낯선 사람처럼 느껴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마니커와 다시 진료소에 왔는데 초음파로 아기를 검사하는 동안 밖에서 성실하게 기다렸는데 아내는 내가 그런 시간에 곁에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서 지나가던 의사에게 깜짝 놀라서 조용히 화이트 병원 벽만 바라보았다. 나에게서 몇 피트 떨어진 곳에 멈춰 서서 내 눈을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나는 뒤를 돌아보았다. 어쩌면 그는 나를 쳐다보고 있지 않을지도 모른다. 나는 생각했다. 당신의 아내 모니카 윌리엄스가 큰 소리로 물었고 그의 표정은 불쾌한 것 같았다. 내 그녀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나는 흥분해서 물었다. 의사가 가까이 다가왔다. 나는 항상 당신을 바라보는데 관심이 있었습니다. 실례합니다. 이제 당신의 아내가 정신을 차릴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아니면 당신이 그녀에게 그것을 스스로 하도록 강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분노로 얼굴이 끓어올랐습니다. 옆방에서 긴장한 모니카 전혀 이해가 안 가네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낙태 부인이 지난 2년 동안 저희 병원에서 4번 낙태를 하신 그 순간 지구가 뛰는 것 같았어요. 내 밑에서 어떻게 어떤 낙태 내가 미치게 느꼈는지 어쩌면 나는 단지 이 말을 상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의사는 내 반응을 알아차리고 이제서야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는 죄책감을 느꼈고 조용히 사과하고 병원 업무를 계속했습니다. 간호사가 나를 안으로 불렀습니다. 모니카를 데려오려고 아기의 상태에 대해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당시에는 그 모든 정보가 하찮아 보였고 아내와 함께 집에 돌아와서 일상생활을 계속했습니다. 확신이 없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의사의 제정신은 의료용 가운을 입고 몰래 병원에 숨어 젊은 아버지들을 겁주는 평범한 미치광이라면 어쩌지 이 어리석은 생각을 아주 오랫동안 생각하다가 악몽을 자주 꾸기 시작해서 볼 수밖에 없었다. 우리 카운티에 있는 대부분의 클리닉에 들른 후 저는 의료진에게 마니커 윌리엄즈에 대해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자의 기밀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꺼려했기 때문에 직원 몇 명에게 뇌물을 주어야 했습니다. 우리는 돈이 많지 않았지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다양한 진료소에서 그녀의 병력을 검토한 후 내 자신의 안녕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불행하게도 8개의 진료소 중 단 2곳만이 직원들에게 뇌물을 줄 수 있었고 2곳 모두에서 그녀는 낙태를 했으며 2명과 함께 그곳에 갔습니다. 다른 남자들은 우울했어요. 앙을 불러일으키고 더 이상 그 오물을 처리할 힘이 없었어요. 문제를 털어놓기로 결심해서 공원 산책 중에 중요한 대화를 시작했어요. 우리는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모니카 그렇죠? 정말 이 아기를 원해요. 무관심하게 물었어요. 내 사랑 의사에게 특별히 아기의 성별에 대해 말하지 말라고 부탁했어요. 우리는 그것에 대해 즐거운 파티를 열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는지 알잖아요. 모니카는 웃었어요. 더 이상 아기를 원하지 않아요. 뭐 더 이상 원하지 않는다고 아내가 즉시 얼굴을 바꿨습니다. 그 아기들 중 내 아기가 아니었어. 침묵이 있었어. 미안해 모니카. 난 그걸 알아내고 싶지 않아. 난 그냥 약한 것 같아. 넌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고 확신에 영원히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을 테니 마음이 아프네요. 지난 몇 년 동안 당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말해줄 필요가 없다고 말했어요. 당신은 당신의 문제를 다루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더 이상 내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은 나에게 반박할 수 있습니까? 눈물이 모니카의 뺨에 흘러내렸습니다. 말해보세요. 그렇다면 이 아이들은 모두 내 아이들이고 그중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내 손으로 눈을 가리고 흐느껴 울고 있는지 어떤 것은 당신 것이고 어떤 것은 아닙니다. 낙태를 몇 번이나 했는지는 말할 수 없지만 지금은 임신 중이에요. 이것을 안고 싶어요. 아이를 내 품에 안고 키우는데 이 말을 한 후에는 말도 안 하고 일어나서 짐을 싸러 집에 갔다가 마침내 모니카를 떠났고 그 얘기를 한 번 더 했더니 그녀가 용서해달라고 애원했어요. 또 만나요.